6단원의 2 물질의 특성 2인데 저기 부피와 질량부터 나오네. 자, 우리 먼저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물질의 특성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과 구별될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성질, 특징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부피예요. 자, 부피라고 하는 거는 차지하는 공간이야. 차지하는 공간. 자, 부피는 차지하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왜냐면 부피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이 10리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석유가 10리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어떤 물질이든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단위 보세요.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밀리리터, 리터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제곱 센티미터가 1ml랑 같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금 실린더, 피펫, 부피, 플라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눈금 실린더, 액체는요. 눈금 실린더에 넣어서 눈금을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평평한 곳에 놓고 액체를 넣은 다음에요. 수평이 되도록 한 후 눈하고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한 후 보는 거예요. 대략 10분의 1 정도까지 어림 잡아서 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0분의 1까지 어림 잡아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불규칙적인 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요. 그래서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서 고체를 넣어가지고 늘어난 부피만큼이 그 고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요. 자, 그 다음 여기 옆에 보시면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이용되는 액체라고 되어 있는데 물에 녹지 않는 고체면은 물을 사용해요. 근데 물에 잘 녹는 애들은요. 에탄올이나 또는 기름을 사용해서 부피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량입니다. 질량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저기 밑줄쳐 물질의 고유한 양. 자, 그러니까 이 고유한 양인데 단위 보세요.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 단위는 알고 있죠. 자, 그램이나 킬로그램이 질량의 단위고요. 요즘은 전자저울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예전에 이제 윗접시 저울이라는 거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윗접시 저울을 썼었어요. 자, 전자저울 이용 방법은 그냥 평평한데 놓은 다음에 0점 조절해주고요. 거기에다 물체 올려놓고 숫자를 읽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데 윗접시 저울은요. 뭘 해줘야 되냐면 분동이라고 해가지고 추를 올려가지고 수평을 맞추는 개념이야. 자, 그래서 분동을 올릴 때는 무거운 분동부터 올려가지고 작은 쪽으로 가면서 수평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량을 재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부피나 질량은 둘 다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부피나 질량은 얼마나 내가 갖고 오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옆에 문제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부피 질량, 2번에 부질부질, 3번에 비. 자, 이제 밀도 가자.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요. 밑줄 한번 꼭 좀 쳐줘. 단위 부피당 질량. 자, 보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가지고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도 구하는 식은 별표를 꼭 좀 쳐주셔야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물질을 비교를 하는데 똑같은 부피를 띄워다가 질량을 재보는 거야. 자, 똑같은 부피를 띄워다가 질량을 재보게 되면은 자,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재보게 되면은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배열이나 어떤 종류의 입자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선 질량 값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근데 똑같은 물질이라면 똑같은 부피였을 때 똑같은 질량을 갖겠죠. 똑같은 입자 배열을 또는 똑같은 입자 배열을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야. 부피나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닌데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밀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일 경우 밀도의 양에 관계없이 밀도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밀도가 크잖아요? 그러면요,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밀도 비교할 때는 그냥 밑에 있는 게 밀도가 제일 크고 위에 있는 게 밀도가 제일 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요. 자, 부피당 질량인데 당연히 부피가 커지면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물질이라면 덩치가 커질수록 부피는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면 질량도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피하고 질량과의 그래프인데 지금 B하고 C는요. B하고 C는 부피분의 질량을 했을 때 같은 값을 갖죠. 즉 기울기가 같네요. 이 기울기 위에 있는 점들,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똑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단지 B는 C보다 양이 적은 것뿐이죠. B와 C는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A는요. 부피분의 질량을 하니까 다른 값이 나오죠. 그럼 A는 다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야. 부피분의 질량을 해서 밀도 값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야. 똑같은 물질이라도요,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서 밀도 값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일 때가 밀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순이에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예외가 누구냐? 여기 어디냐? 옆에 있죠. 물이 바로 예외예요.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부피가 기체가 제일 커요.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겠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근데 액체가 그 다음으로 부피가 크고 고체가 그 다음으로 부피가 커요. 그래서 밀도는 고체일 때가 제일 큰 거야. 부피가 작을 때가 밀도가 가장 큰 거야. 근데 물은 좀 예외가 되는 게 뭐냐면요. 물은 액체랑 고체랑 비교하면 부피가 고체가, 즉 얼음이 더 커요. 물하고 얼음 비교하면 얼음의 부피가 더 커. 그 얘기는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은 거죠.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이유가 거기 있어.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물은 좀 예외예요. 기체 밀도 나와 있는데요. 기체의 밀도는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요. 알겠죠? 자,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하는 이유는 뭐겠어? 기체는 온도에 의해서도 부피 변화가 크고요. 압력에 의해서도 부피 변화가 커요. 근데 액체나 고체는요. 온도에 의한 부피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압력에 의한 부피 변화는 거의 없죠. 그래서 기체는 그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하는 이유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체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죠. 자,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간대요. 왜 그러는 거야? 따뜻해지면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예요. 차가워지면 부피가 작아져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럼 밀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아르키메데스 뭐한 양반인지 알죠? 빨가벗고 뛰어나오는 양반이죠, 그죠? 자, 빨가벗고 뛰어나오면서 유레카를 외친 양반인데, 이 양반의, 문제는 뭐였어? 왕이, 왕관을 만들라고 금을 줬는데, 금 안 띄어먹고, 내가 준 금 양만큼 왕관을 다 집어서 썼느냐? 왕관을 부시지 말고, 알아내라. 라는 특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욕조에 들어갔다가 자기 몸이 들어가면서 물이 넘쳐나는 걸 보고서는요. 그걸 이용해서 무슨 값을 알아내는 거냐면 부피 값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지하는 공간, 즉 부피만큼 물이 넘쳐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부피는 물질의 특성은 아니에요. 근데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똑같은 질량을 가진 애라면 밀도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물질이라면 밀도가 같아야 되잖아. 똑같은 질량을 가졌다면 부피도 똑같아야 되겠지. 부피분의 질량한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왕관과 순금과. 그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부피가 누가 더 커요? 왕관의 부피가 더 크죠, 지금. 똑같은 질량이었을 때 왕관의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는 순금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게 섞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낸다라는 간단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인데,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떠오릅니다. 왜요? 헬륨이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잠수부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갈 때 납덩이 차고 들어가요. 질량을 크게 해서 밀도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구명조끼 하면은 물에 안 가라앉아요, 잘. 그 얘기는 구명조끼를 통해서 밀도를 작게 만드는 거죠. 부피 크게 하고 해가지고. LNG 누출 경보기는 천장에 설치하고 LPG 누출 경보기는 바닥 쪽에 설치합니다. 자, LNG 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도시가스 집에서 쓰는 그 저희들 아파트 보면요 위에 꼭 뭐가 있냐면은 가스 경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스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도시가스는 근데 LPG 우리 LPG라고 해서 LPG통 프로판 가스인데요. 이게 지금 그 식당 같은 데 보면은요 왜 건물 바깥쪽에 이렇게 커다란 통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거. 자, 그런 가스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보기가 밑쪽에 있어요. 자, 혼합물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합물, 즉 소금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순수한 물이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 계란이, 달걀이 밑으로 내려앉았죠. 그 얘기는 달걀의 밀도하고 물의 밀도 비교하면 누가 더 밀도가 크단 얘기야? 달걀이 크단 얘기야. 근데 거기에다가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막 녹이기 시작을 하네. 그러면 소금물이 되잖아. 소금이 들어간 양만큼 질량이 증가하면서 밀도가 커져요. 그렇다면 달걀의 밀도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면 달걀이 어떻게 되겠어? 위로 떠오르겠죠? 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죠? 옆에 문제를 또 해볼까요? 자, 옆에 문제 좀 해주세요. 해보자. 1번에 자, 1번에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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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번에 얼마 나왔니? 2번에 얼마 나왔니 얘들아? 2번 안 나왔니? 안 나왔네요. 나왔어요. 부피가 얼마니? 10이죠. 50에서 60 됐잖아. 넣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돌의 부피는 10이 되는 거고 10ml. 그 다음 질량이 20g이니까 10분의 20 해가지고 2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2 나왔어? 이거 할 수 있겠어? 얘기 들었어 지금? 천이에 됐어요. 예, 오케이 알았어. 자 보자. 자 지금 50ml에 담긴 눈금 실린더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서 60이 됐다는 얘기는 돌의 부피가 10ml란 얘기예요. 그리고 질량이 20g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2g per ml 또는 2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식을 잘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 3번 해보자. 자 그럼 3번에 뭐 나왔어? 안 나왔는데요. 그래요. 3번. 3번 풀이해보자. 액체가 40ml가 담긴 비커의 질량이 65g이에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가 40ml예요. 네, 질량은 담겨있던 비커 질량이 65고 비커의 빈 질량은 33.4잖아. 그럼 65 빼기 33.4가 돼야죠. 이게 액체의 질량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식 써주시고요.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요. 0.79 나온대요. 바닥에 걸렸다. 계산을 자, 그 다음 4번 해보자. 밀도가 누가 제일 크니? 이건 맞겠지? 네. 그렇죠. 12A죠. 자, 1번 해보시면 자, 1번에 큰, 작은 밀도 2번은 밀도죠. 오케이?
됐니 얘들아? 이거는 안 해요? 자, 이번에 고체의 용해도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만 그냥 해주시면 돼. 그래서 질량 구하고 부피 구하고 그걸 두 개 이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용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인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 그러면은 설탕이 녹아 들어가죠. 그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가지고 용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애를 가지고 용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네 둘은요. 자, 얘네 둘은요. 이게 섞여가는 거야. 녹는다라는 개념이 둘이 섞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설탕과 물이 섞여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용액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가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 녹였어요. 그래서 설탕물, 소금물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설탕을 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안 녹을 때가 있죠. 자, 더 이상 안 녹을 때,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았을 때, 자, 더 이상 녹기 힘들어질 때까지 가득 채워서 녹였을 때, 우린 그때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물 안에 설탕이 얼마나 녹아 들어갈까? 얼마나 녹아 들어갈지를 그램수를 따져보는 건데 그거를 용해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이 녹을 수 있고 적으면 조금 녹이잖아. 그래서 물의 양, 즉 용매의 양을 정해버렸어. 얼마로? 용매 100g으로. 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최대로 녹인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 만든다는 얘기야? 그렇지, 포화 상태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런데 찬물하고 따뜻한 물 비교해 보시면요. 따뜻한 물에 좀 더 많이 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녹일 수 있는 양이 다르네? 그래서 정리 보세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따지는 게 용해도라는 말이야. 용해도의 정의 꼭 별표 쳐놓으세요. 용해도는 물질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해요. 압력에는 큰 영향 안 받아요. 근데 따뜻한 물일수록 더 많이 녹인다라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보시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녹을 수 있는 양이 증가하는 거죠. 자, 보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이라고 하면은요. 기울기가 큰 거 따져주는 거죠. 자, 낮은 온도에서는 적게 녹았는데 높은 온도에서 가장 많이 녹는다.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변화가 가장 큰 거는 질산칼륨이 되겠죠. 기울기가 가장 큰. 그 다음 변화가 가장 작은 애는 기울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냉각될 때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석출이 뭐냐? 보세요. 용액을 냉각해서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면은요, 그 냉각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은 형태로 있었으면은 남는 애들은 못 녹고 가라앉게 돼요. 그 가라앉는 양을 석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 요거 보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80도에서 포화 수용액 269g을 이라고 그랬어. 야, 80도의 용해도가 얼마니 지금?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물 100g, 즉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지. 8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169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100g 안에 169g을 다 녹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용매 100g 안에 160g의 용질을 녹였어. 그럼 용액은 몇 g이 됐다는 얘기야? 269g이 됐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되니? 다시? 요거부터 얘기하자, 그럼. 자,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해보자. 여기가 10도, 20도, 30도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10도일 때 용해도가 따져보니까 7. 20도일 때 용해도를 따져보니까 뭐 12. 30도일 때 용해도를 따져보니까 25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야 이거. 예를 들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은 10도씨 물 100g 안에 이 물질을 녹이면 몇 g까지 녹일 수 있다는 뜻이야? 7g까지 녹일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용해도는 내가 몇 g까지 녹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 20도씨 물에서는 몇 g까지 녹인다는 얘기야? 12g까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용해도 구성 그렇게 보는 거야. 30도씨 물에서는 몇 g까지 녹였어?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은 전부 다 몇 g을 기준으로야? 100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100g 안에 이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요 점을 A라고 놓자. A점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죠. 가득 녹였죠. 물 100g 안에 25g이 녹아있어요. 자, 물 100g에 뭐 X라는 물질이 25g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용액은 몇 g이 되는 거야? 그렇지. 125g이 되는 거죠. 용액이 뭐예요? 용매와 용질의 합이에요. 섞여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용액은. 그래서 물과 물질이 섞여 있는 양은 125g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는 B점입니다. B점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이고요. B점일 때는 12g까지 녹아요. 그럼 B점의 요 포화 수용액은 몇 g이 돼요? 112g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야. A점을요, 냉각시켜요. 온도를. 냉각을 시켰어.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왔네. 몇 도가 됐어? 20도가 됐네. 20도가 되면은 물 안에는 몇 g만 녹아 있어야 돼. 12g이 녹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12g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g이 있어요? 25g 녹아 있었잖아. 그럼 이만큼은 물속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만큼은 물속에 못 있어요. 녹을 수 있는 양은 12g이야. 그럼 이만큼 몇 g? 13g은 물속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 자, 설탕이 녹아있으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물속에 녹아있을 때 안 보이잖아. 소금이 녹아있어도 안 보이잖아. 근데 요 13g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안 녹고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석출된다라는 말을 써요. 석출. 알겠죠? 이게 바로 석출량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어디 갔니? 자, 그래서 석출이라고 하는 건 냉각돼서 여기서 녹아있는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이 녹아있을 때 나오는 애들을 얘기하는 고체가 돼서 다시 고체가 돼서 가라앉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질의 석출량은 처음 녹아있는 용질의 양 빼기 냉각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문제 보시게 되면 이제 80도씨 포화 수용액 269g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물 80도씨 물 100g에 169g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럼 169g을 몇 g 안에 물 몇 g 안에 녹일 수 있다는 얘기야? 100g 안에 녹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둘이 섞으면 용액은 수용액은 몇 g이 됐어? 269g 되죠. 아, 그럼 요거는 물 100g에 169g 녹아있겠구나 라는 그런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그거를 몇 도로 낮춘대요? 20도로. 20도에는 32g만 녹아있어야 되네? 아까 몇 g 녹아있어? 169g 녹아있는데 이만큼 137g은 안 녹고 뭐한다? 가라앉는다. 즉 석출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조금 어렵지? 간단히 생각하셔야 돼. 간단히. 자, 다시 한번. 요 269g, 포화 수용액 269g이라고 하는 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너희들은 이제 이 269g 안에 물이 몇 그램 있고 그 다음에 A가 몇 그램 있는지를 따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포화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득 녹아져 있는 상태야. 그럼 요점이란 얘기인데 요점은 물 100g 안에 169g까지 녹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269g의 용액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거 물 100g이네. A가 169g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냥. 그거 169g이 있었는데 20도가 되면 32만 있어야 돼. 빼주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137은 못 녹아.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석출됐어요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죠 여기. 자 용해도 항상 이게 저기 2학년 돼서 하는 애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야. 항상 용해도를 얘기를 할 때는 기준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용매 100g의 기준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용매는 물을 얘기할 거야 아마. 물에다 녹이는데 그냥 용해도만 숫자만 딱 하고 나왔어. 그래도 이거 물 100g이 안에 이만큼 녹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옆에 문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풀이를 또 해줄게요. 자, 1번에 A는 용질, B는 용매, C는 용해, D는 용액이죠. 자, 2번에는 XO, XX예요. 3번에는 204. 4번에는 포화, 불포화. 자, 5번에 질산칼륨, 염화, 나트륨인데요. 3번 좀 볼게요. 자, 일단, 자, 여기 지금 60g을 녹였는데 9g이 안 녹았대요. 자, 9g이 안 녹았다는 얘기는 몇 g이 녹았다는 얘기야? 51g이 녹았다는 얘기죠? 25g 안에 51g 녹았으면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이니까 100g 안에는 몇 g 녹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비례식으로 해가지고 용해도를 구하시면 돼요. 용해도 무조건 물 100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건 고체의 용해도고요. 이번에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기체의 용해도는 뭐 사이다, 콜라 이딴 거 상상하시면 돼요. 사이다나 콜라가 바로 뭐야? 탄산음료가 이산화탄소를 녹인 거죠. 자, 섞여 있는 거야. 그거 용해시킨 거야. 근데 탄산음료를 얼음물, 실온의 물, 뜨거운 물에다가 각각 이렇게 넣어놨네. 자,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온도가 높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해요. 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못 녹고 빠져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녹지 못한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작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압력에 따른 기체의 온도, 용해도 변화인데요. 감압용기에 탄산음료를 넣고 펌프로 공기를 빼내면, 자, 공기 빼내면은요,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빠져나오는 거야. 즉, 용해도가 낮아진다라는 얘기야.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고요. 그 다음,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용해도가 높은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거죠. 사이다 중에 찬 사이다와 따뜻한 사이다. 그쵸? 뚜껑이 열려있던 사이다와 뚜껑이 닫혀있던 사이다. 그 차이야. 그러니까 차가운 사이다, 즉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 뚜껑이 닫혀있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 그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와 생활 속 현상인데 온도와 관련된 현상. 이 여름 됐을 때 물고기들이 수면에 이렇게 올라와서 뻐끔대는 거 있잖아요. 자, 네. 자,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산소가 많이 못 녹아있기 때문에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 뻐끔대고 있는 거고요.
공장에서 사용한 냉각수들 있잖아요. 냉각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방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물고기 떼죽음 당해요. 왜냐면 따뜻한 물이 들어왔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 용해도가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산소들이 질식해 죽어요. 냉각수가 뜨거운 게요? 공장 뜨거운 공장들을 식히는 물이 냉각수잖아요. 기계 돌리는 거 그거 식히는 게 냉각수예요. 그래서 대표제에서 나오죠. 압력과 관련된 현상 보시게 되면은요, 탄산음료 마개를 열면, 그러니까 뚜껑 딱 따면은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안에 녹아있던 거품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물 위에 올라오면 잠수병 걸린다. 자, 깊은 바다 속에 쑥 들어갔어. 그러면은, 높은 압력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우리 그 질소라든가 이런 게 혈액 안에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게 갑자기 올라오면은요, 혈액 안에 있던 질소들이 갑자기 기체로 변하면서 잠수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옆에 보시면 컵에 담아둔 탄산음료 톡 쏘는 맛이 사라집니다. 이거 뭐야?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떨어지면 톡 쏘는 맛 감소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 관련 현상 해가지고 컵이 물을 담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은 내부에 작은 공기방울 생긴다라는 거. 이거 빠져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소량의 염소 기체를 제거할 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끓여서 제거하죠. 자, 이런 것들. 자, 우리 여기 이제 1번하고 2번이네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포 발생량을 비교하세요. 그랬죠. 용해도랑. 자, 그럼 가는요. 기포 발생량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용해도가 낮은 애가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누가 더 기포 발생량이 커요? B죠. 뚜껑이 안 닫혀 있는 게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작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좀 용해도가 큰 거는 이제 누구야? A죠. 가에서는 A, 나에서는 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게 되면 낮아져서 온도가 낮아져서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집중하게 보시게 되면 이게 물과 굴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밀도를 측정하는 거야. 질량과 부피를 재는 거지. 자, 물에 50ml랑 60ml 질량 재보고 부피 재보고 해가지고 해보면 밀도가 1이 나와요. 물의 밀도는 1이야. 그러니까 양이 달라져도 밀도는 똑같네. 구리도 마찬가지야. 큰 조각, 작은 조각 했을 때 부피와 질량을 따져가지고서는 하게 되면 밀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면 같은 밀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고요. 자, 온도에 따른 고체의 용해도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물 10g에다가 4g, 8g, 12, 16g을 넣고 얘가 완전히 녹는 것. 자, 결정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그 결정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가 바로 용해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잘 녹인 다음에 냉각되다가 결정이 시작되는 온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측정해가지고서는 이때의 용해도를 구하는 건데 지금 물 10g에다 했잖아. 그러니까 24.7도가 되면 4g이 모두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4.7도였을 때는 용해도가 얼마야? 40이 되는 거죠. 오케이? 46.5도에서는 용해도가 80, 120, 그 다음 160.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엔 용매양이, 석출되는 양을 구하는데 용매양이 100g일 경우야. 자, 용매가 100g일 경우, 보세요. 용매가 100g일 경우, 60도씨 물 100g라고 되어 있죠. 용해도와 곡선은 전부 다 물 100g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용매가 100g일 때는 좀 쉬운 편에 속해요. 질산칼륨 100g이 녹아있는 20도, 질산칼륨 100g이 녹아있대요. 60도씨인데 100g이 녹아있는데 이걸 20도까지 냉각을 시키는 거죠. 20도일 때 용해도가 31.9야. 그러면 아까 100g 있었는데 지금 31.9g만 녹아있어야 돼. 나머지는 뭐 해줘야 된다? 석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빼기 31.9 해가지고 68.1g이 석출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 유제 1번을 한번 해보자. 유제 1번 문제를 먼저 좀 해보세요. 어딨어요? 얘들아 해보자. 80도씨 물 100g에 녹여서 포화 수용액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용에도 다 채워 넣었다는 얘기죠. 물 100g이니까 173g 넣었다는 뜻이야. 20도로 냉각하면 31.9만 녹아 있어야 되니까 170.3 빼기 31.9 요게 되는 거죠. 자, 식 썼니? 아니요, 잠깐 써주세요. 그래서 얼마야? 네. 138.4가 돼야죠. 다시. 네. 아, 그래. 잠시. 제가 이번에도 정확성은 있다고요. 자, 됐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자,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야. 아까 그 물이 100g이었을 때는요, 그냥 그 녹은 양을, 냉각되었을 때 용해도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빼주기만 하면 됐는데, 근데 물의 양이 100이 아니래요. 그럼 이제 좀 계산이 좀 들어가줘야 돼. 자, 보시면 물 50g이라고 나와 있네. 물 50g에 40g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40g을 녹였는데 20도로 냉각한대요. 자, 20도가 되면 용해도가 얼마라고요? 자, 20도가 됐을 때 용해도 어디 나와 있냐? 자, 요거 31.9죠. 자, 그래서 31.9가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물 몇 g일 때 얘기야. 자, 물 100g일 때 31.9가 녹아 있어야 돼. 그럼 물 50g에는 몇 g 녹아 있어야 될까? 이거의 반이겠죠. 그래서 15.95g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 얘기야, 요 얘기. 질산칼륨 용해도가 109.2이므로 60도씨 물 50g에는 40g이 모두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40g 녹아 있는 상태고요. 20도씨의 용해도가 31.9니까 이때 31.9이므로 여기서 녹을 수 있는 양은 그거의 반인 15.95가 녹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40g에서 15.95를 빼주면 얼마야? 24.05g이 석출되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의 양이 다르면은요, 그 물의 양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자, 옆에 유제 2번 해보자. 자, 유제 2번에 물 50g에 30g을 녹일 때 녹이지 않고 남는 염화나트륨의 질량이라고 물어봤는데 80도씨에서는요 37.9가 용해도예요. 그러면 37.9가 용해도이기 때문에 얘가 물 100g에 37.9g 녹아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지금 물 50g이잖아요. 50g일 때는 몇 g 녹아 있어야 돼? 이거의 반이죠? 18.95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g일 때 37.9니까 50g이면 최대로 18.95g 녹아 있을 수 있는데 30g을 녹였대잖아. 그럼 30 빼기 18.95가 돼야죠. 네, 얘들아 다시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야 내가 여기 50g인데 30g 안 넣고 가라앉는 거 몇 g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몇 g까지 녹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용해도예요. 그죠? 이게 용해도야. 용해도 물 100g은 37.9g까지 녹을 수 있대. 근데 문제는 물 50g이니까 그럼 100g에 37.9g이면 50g에는 18.95g 녹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50g 안에는 18.95g까지만 녹을 수 있는데 30g을 녹였잖아. 그럼 18.95g을 뺀 나머지는 안 녹고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1.05g이 되는 거죠. 이거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용액의 양이 주어지는 경우 보세요. 야, 용액의 양이야.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값을 얘기하는데, 자, 60도씨 고체 A의 포화 수용액 180g이에요. 60도씨래요.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래요? 60도씨에서 고체 용해도가 80이네요. 80? 그죠? 그럼 80이라는 얘기는 물 100g 안에 80g 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용액은 180g 됐잖아. 문제에서 나온 180은 물 100g에 80g 녹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 물 100g에 80g 녹였어요. 20도가 되면은 몇 g이 석출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80g 녹여 있으니까 20도일 때 30g만 녹으면 50g이 석출되어 나옵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거 보자. 50도씨 황산구리 수용액 235.5g이래요. 자, 근데 50도씨에서 용해도 보세요. 57이야. 그럼 57이라는 얘기는 물 100g 안에 57g 녹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용액은, 포화 수용액은, 황산구리 수용액은 157g 만들 수 있겠네? 용액은? 근데 문제에서 235.5g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돼요? 황산구리 용해도가 50도일 때 57이래요. 용해도가. 그러면 물 100g에 57g 녹이면은 용액은 157g 나오지? 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포화수 용액은 235.5죠? 네. 몇 배예요? 응? 몇 배인지 왜요? 용액이 몇 배인지 알아야죠. 조금 안 돼요. 자, 2배 조금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오케이. 자, 보자. 그래서, 157g이잖아. 만약에 이게 2배가 됐다고 치자. 그럼 물 200g에 몇 g 들어가요? 114g이니까 용액은 몇 g 돼? 314가 되는 거죠. 지금 235.5는요. 요거와 요거의 지금 중간이잖아요. 그럼 요 양의 물이 몇 g일까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물의 양이 만약에 150이라고 치면은 자, 100일 때 57 들어가요. 그럼 물이 150일 때는 얼마 들어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우와, 어떡해. 이거는 소리인 줄 알았어. 자, 되니? 자,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대략 85.5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85.5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100g이었을 때 57g 넣고요. 그리고 200g이었을 때 114g 녹아요. 근데 요 값은 지금 요거 중간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 중간이 150g일 때 몇 g이 녹을까를 먼저 찾아주셔요. 그럼 85.5가 나오는데 얘네들 섞어보면 235.5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물 150g에 85.5를 녹였는데 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0도로 냉각했을 때 용해도가 14.2야. 그러면 100g일 때 물 100g에 14.2g이 녹을 수 있으면 150g일 때는 몇 g이 녹을 수 있냐 이걸 또 구해줘야 돼. 0도일 때. 이거는 20점 많이 어렵긴 하다 정말. 오케이? 네. 정말 쉽군요. 나이까지 있어요. 자, 이거 21.3g이 나오게 돼요. 걸어가. 자, 아까 얘야? 아까 85.5g 녹였는데 지금 21.3g 있으니까 석출되는 양은 85.5 빼기 21.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64점.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64.2가 나오는데
질량을 구하래요. 질량을 구하래요. 85.5에서 21.3을 빼다라니까. 그러면 이게 섭출량이 되는 거라고. 3.2가 질량이에요. 올라갔어. 아니, 맞어. 오케이. 얘들아, 유제 3번은요. 유제 3번은 구하는 게 이거예요? 비례식으로 풀어요? 자, 유제 3번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알았어요. 자, 유제 3번에 보시면 포화 수용액 235.5g은 물과 그 다음 황산구리가 같이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 용해도가 50일 때 57이라요. 근데 이거는 100g일 때 물 100g일 때 57g 녹일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자, 그렇게 되면 157이고 그 다음 자, 100g일 때 57g 녹일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요 값은 157보다는 크고, 그 다음 200이 됐을 때 314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작아. 그래서 물의 양을 100도, 200도 아닌 그 중간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150으로. 자, 그러면 151g이었을 때는 물이 150g이면 몇 g이 녹을까를 따져보니까 얼마? 85.5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은 요 값 두 개 더 해주면은 그때 235.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지금 물 150g에 85.5g 녹아있는 수용액이구나.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야. 물의 양이 150g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0도씨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면은 0도씨일 때는 100g일 때 14.2g이 녹아요. 100g일 때 14.2g이 녹아요. 그렇다면 물 150g일 때는 몇 g이 녹을까? 이것도 구해줘야지. 150g의 물이 0도일 때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구해주시면 얼마? 21.3이 나와요. 그럼 아까 여기는 85.5가 녹아있는데 0도가 되면 21.3만 녹아야 되는데 85.5에서 21.3을 빼주면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섭출되는 양이 되는 거야. 64.2가 되는 거죠. 알겠니? 뭐 모르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질량이니까 그램도 써야 돼. 그렇죠. 섭출되는 양은 그램이에요. 자, 우리 저기 요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우리 뒤에 문제를요 전부 다 숙제로 꼭 좀 해오시면 좋겠네요.